안녕하세요. 오늘의 야식은 독서 DJ 신민아입니다. 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다들 잘 보내셨을까요? 날씨가 또 이렇게 오락가락 추웠다 더웠다 조금 가을이 제대로 오나 싶었는데 또다시 더워지는 또 그런 날들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네, 오늘도 제 목소리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고 또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기쁘고 또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주제가 바로 인간관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까운 듯 하다가도 어느 순간 멀어지고 또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불쑥 다가와서 마음을 채워주기도 합니다. 마치 지금의 날씨처럼 굉장히 변덕스럽고 또 계절의 순환하는 게 또 인간관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릴 적에는 이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세상이 정말 다 내 편인 것 같고 그랬는데 한 해를 이렇게 흘려보내면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관계가 점점 정말 어렵고 또 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만나는 동료, 어쩔 수 없이 또 마주해야 하는 상사, 그리고 어릴 때부터 쭉 한 동네에서 함께 자라온 친구들까지 모두 소중하지만 그 안에서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또 그 사람들에게 어디까지 마음을 내어줄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항상 늘 또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인간관계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서로의 경계선을 존중하면서 선을 넘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 또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일. 너무 파고들면 상대가 숨막히고 또 너무 멀어지면 마음이 식어버리니까요. 그 사이 어떤가를 또 그 사이 그 중간 지점 어딘가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관계의 기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분은 인간관계를 거울이라고도 말합니다. 내가 가진 모습이 상대에게 비춰지고 또 그 사람이 가진 빛이 내 안을 비춰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 안에 좋은 면도 살아나고 또 때로는 불편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미처 몰랐던 또 단점도 보이게 됩니다. 결국 관계는 서로를 비추면서 함께 자라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또 모든 관계가 오래 가야만 좋은 건 아니죠. 때론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오히려 더 큰 울림을 남기기도 합니다. 지하철에서 잠시 마주친 따뜻한 시선, 또 카페에서 나눈 굉장히 짧은 스몰 토크,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 경험, 누군가 한 번쯤은 있으실 건데요. 이렇게 정말 관계가 그렇게 엮여있지 않더라도 정말 처음 본 사람이더라도 아니면 정말 그날 이제 이동하기 위해서 탔던 택시기사님들과 나눴던 그런 대화, 정말 스쳐가면서 아니면 음식점을 웨이팅하면서 잠시나마 정말 1분도 안 되는 가량 동안 나눴던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따뜻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기도 하고 또 그 하루의 소소한 행복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하루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지치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결국 그 불안이 관계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끔은
용기 내서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하고 또 진심을 담아서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한마디도 건넬 줄도 아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보내면서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조금은 서먹해진 친구 혹은 바빠서 연락을 못했던 가족 아니면 늘 곁에 있지만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했던 누군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또 어떤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엄마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이런저런 힘든 일들을 맞이하고 또 날씨도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내리다 보니까 정말 또 곧 다가올 추석도 생각을 하면 정말 그냥 엄마 집밥이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장 지금 이 순간에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 그 사람에게 한번 조금 시간이 늦기는 했지만 짧게 안부 인사라도 내일 아침에 아침 인사로 건네보는 게 어떨까요? 아마 그런 여러분들이 보내는 그 연락이 그분들에게는 정말 내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줄 수도 또 정말 행복감을 안겨줄 수도 이런 정말 그 사람들의 인생에 생각보다 많은 힘이자 응원이자 위로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인간관계는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서로의 마음이 닿는 지점을 향해서 조금씩 다가가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를 사람답게 만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하루가 따뜻한 인연으로 가득 찼길 바라고 또 내일의 여러분들의 하루는 더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로만 가득하길 바라면서 저희 오늘의 야식은 독서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한번 시작할게요. 여기는 오늘의 야식은 독서입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오늘도 오늘의 야식은 독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부, 2부 나눠서 진행될 거고요. 1부는 책 안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간단한 줄거리와 작가님 소개를 도와드리고 또 이 책에서 좋았던 구절들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어서 2부에서는 또 이 책에서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훈들 통해서 일상생활에 한번 접목시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야식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은 혹시 호의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오프닝 때도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호의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까요? 저는 이 호의라는 건 결국 상대가 내게 아무런 의도도 없는데 정말 기꺼이 베풀어주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사소한 것들도 누군가 나를 위해 문을 잡아주거나 힘든 순간에 아무 대가 없이 따뜻한 말을 건네줄 때 아니면 정말 내가 기분이 너무 우울해 있고 조금 힘든 그렇게 속상한 상황인데 말없이 사탕을 건네주신다거나 요런 정말 소소하지만 정말 감동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친절과 호의를 베푸는 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베풀어 준다는 것 자체가 뭔가를 바라지 않고 나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렇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그게 호의이고 또 친절하다라고 느끼지 않나요?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또 정말 호의라는 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저 사람 너무 힘들어 보인다. 어떻게 하면 조금 나아질까? 아니면 당연히 이 사람에게 아니면 이렇게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것이 아니었던 행동일 수도 있는데 이 호의랑 친절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 순간에 정말로 아주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가벼운 미소, 또 짧은 안부 인사, 작은 배려 하나가 하루 전체를 밝히기도 하니까요. 다만 호의에는 섬세함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지나친 친절을 강요하고 또 너무나 상대방이 느끼기에 부담스러운 행동이나 그런 말 같은 거를 제스처를 취한다면 오히려 너무나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부담감이 느끼고 저 사람 왜 저러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진짜 호의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린 뒤 건네는 배려 같은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호의는 내 마음의 여유가 흘러 넘치고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 건네는 선물이자 그게 또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감동도 받고 서로에게 따뜻하게 닿을 때 가장 빛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호의가 뭘까요? 라고 여러분들께 오늘 이 야식을 소개하기 전에 여쭤본 이유는 바로 제가 오늘 가져온 야식이 호의에 대하여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호의에 대하여라는 제목을 보자마자 제가 이건 무조건 읽어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오프닝 때 한번 인간관계로 운을 띄워봤는데요. 이 호의에 대하여라는 책은 전 헌법재판관 문형배 선생님이 세상에 내놓은 첫 산문집입니다. 아무래도 법과 정의의 최전선에서 일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처음 이 책을 마주했을 때 책 제목을 봤을 때는 굉장히 흥미로운데 아무래도 조금 다소 무겁고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전혀 아니었고요. 정말 일상의 언어, 삶의 언어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분의 글은 법과 사회를 다루면서도 늘 그 중심에 있는 보통의 사람들을 놓고 있었는데요. 편견과 독선에 빠지지 않으려는 몸부림, 거창한 정의보다 작은 배려가 더 큰 울림을 준다는 깨달음, 그리고 치열한 자리에서조차 잃지 않으려 했던 인간적인 진심이 이 책에 모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자 소개 먼저 도와드리고 이어서 줄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형배 작가님께서는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십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셨고요. 제1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셨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등 부산 경남지역 법관으로 공직생활 대부분을 보내셨습니다. 판사 시절에는 양형 기준을 강화해 공직 부패와 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판결하면서도 또 사회적 약자에겐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을 이행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민사재판에서는 원고와 피고 각각 실리와 명분을 찾아 모두가 이길 수 있는 협상과 조정에 무게를 두었고 형사재판 중에는 단 한 번도 사형 선고를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2018년 4월 19일 헌법재판관 임기를 시작해 2025년 4월 18일 퇴임을 하셨고요. 그 후에 이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정상에 오르지 않는 등산을 좋아하고 나무 이름에 해박하십니다. 동만권서 횡만리로를 지향하는 엄청난 독서광이자 산책광이라고 하시는데요. 과연 이분이 만드신 이 호의에 대하여라는 책 어떤 내용일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한번 줄거리 간략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오늘의 야식은 독서입니다.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동참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곤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쳤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맘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알지 못했지. 그땐 몰랐지.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 사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 그대 믿는다면 맘먹은 대로 내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그대 생각한 대로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의 첫 번째 에세이집 호의에 대하여에 대해 줄거리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법정에서의 단호한 목소리가 아닌 인간적인 따뜻함과 깊은 사유의 언어로 독자에게 다가오는 책입니다. 또 법관으로서 원칙과 정의를 지켜온 한 사람이 이제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또 이웃으로서 우리들에게 건네는 성찰과 위로의 기록입니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일상에 대한 성찰. 둘째, 문학과 철학을 통한 간접 경험의 확장. 셋째, 법원과 사회에 대한 재현입니다. 하지만 이 세 주제가 모두 다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상을 통해 배운 감각이 독서와 재판에 녹아들고 문학에서 얻은 통찰은 법정에서의 판단에 힘을 보탭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사회를 조금 더 따뜻하고 정의롭게 만들려는 저자의 바람으로 귀결이 되죠. 정말 읽는 내내 저도 크게 다가온 주제가 호의라는 단어였는데요. 이 호의라는 단어, 그는 재판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화해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으며 때로는 녹차 한 잔, 낡은 우산 하나가 갈등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자살을 시도했던 재소자에게 자살을 10번 외치게 하며 살자라는 의미로 전환시킨 일화가 이 책에 또 담겨 있는데요. 또 책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나무 이야기는 이 책 저자의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는 나무의 이름을 외우고 산책길에서 느낀 감정을 기록하고 또 나무에서 배운 인내와 평온을 재판관으로서 삶에 투영합니다.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이라는 주목나무의 강인함이나 고로쇠 나무에서 얻은 제도적 혜택의 비유는 단순한 자연 감상이 아니라 인생과 사회에 대한 통찰을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법관이 단순히 법조문만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세상과 교감하며 사유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가 읽은 수많은 책에 대한 감상과 성찰이 담겨 있는데요. 도스토옙스키, 몽테스키웨, 니체, 루소, 톨스토이 등 고전을 비롯해서 문학과 철학, 사회과학에 걸친 폭넓은 독서가 그의 사유를 형성해왔습니다. 그는 문학은 보편적 진실을 추구하고 재판은 구체적인 진실을 추구한다며 독서와 판결의 상관관계를 강조합니다. 이는 재판관이 경험 부족을 메우고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는 데 있어 책이라는 매체가 얼마나 중요한 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독서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한 사람의 직업적 정체성과 인생관을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또 세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 사회와 사법제도에 대한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 엄정히 판결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게는 회복과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판결을 중시했습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단 한 번도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다는 점은 생명의 가치를 무엇보다 우선하는 그의 철학을 드러냅니다. 또한 민주주의 양형 기준, 전관 예우 문제 등 제도적 한계를 직시하면서도 작은 호의가 모여 사회를 지탱한다 라는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느낀 거는 평범한 삶에 대한 가치였는데요. 저자는 평균의 삶, 소박한 일상 속에서 인간다움을 발견합니다. 병이 들고 송사에 휘말려서야 비로소 깨닫는 평범한 행복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는 지금 우리 현실 사회에서도 굉장히 절실하죠. 그는 거창한 이념보다 친구와 산을 오르고 나무의 이름을 외우며 가족과 함께하는 소소한 순간이야말로 삶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이 호의에 대하여 책은 법관의 회고록을 넘어 한 인간이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삶을 성찰하며 찾아낸 답을 기록해낸 책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정의와 원칙을 지켜온 법관의 단호한 얼굴뿐만 아니라 나무와 책, 사람을 사랑한 따뜻한 우리 주변의 이웃의 얼굴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결국 저자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은 절망하기엔 아직 이르고 세상에는 아름다운 사람이 너무 많으며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서로의 호의 속에서 살아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줄거리는 간략하게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좋았던 구절들 한번 몇 가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오늘의 야식은 독서입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난 놓아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때론 누군가가 뜻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나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든 마죠. 헛돼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힘이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나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걱정하든 마죠. 헛돼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힘이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나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호의에 대하여에서 좋았던 구절들 몇 가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의에 대하여라는 책은 문영배 재판관님의 삶의 기록을 담은 책이죠. 법원을 바꾸는 방법은 목숨 걸고 재판하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열정과 지혜와 용기를 모아 재판하고 그 결과에 책임집시다. 판사가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멀쩡한 사람을 죽일 수는 있다. 선고 전날 아파트 단지 내 공원을 산책한다. 내일의 판결을 머리로 그려보고 결론에 자신 있는지를 검증한다. 모스크바 공국에서는 절도죄를 저지른 자는 사형에 처해졌다. 그래서 모스크바 공국에서 절도죄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를 죽였다. 몽테스키웨의 법의 정신에 나오는 내용이다. 판사란 타인의 인생에, 특히 극적인 순간에 관여하는 사람이다. 분쟁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인생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없다면 자칫 그들 인생에 커다란 짐을 지우는 오판을 할지도 모른다. 저도 선생님으로부터 입은 은혜를 언젠가는 다른 사람에게 갚을 것입니다. 이런 선순환이 쌓여 이 사회가 훨씬 단단해지고 아름다워지길 바랍니다. 나의 행복이 남의 불행에 관계한다면 나는 기다릴 것이다. 그가 행복할 때까지. 나의 행복이 남의 행복과 무관하다면 나는 기다릴 것이다. 우리가 연결될 때까지. 나의 행복이 남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면 나는 마음껏 누릴 것이다. 남은 방법은 착한 사람이 법을 아는 것이다. 그 길만이 법이 나쁜 사람을 지켜주는 도구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사람들은 묻는다. 왜 법을 택했느냐고. 나는 말한다. 법을 통해 누군가의 평범한 하루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호의는 삶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의만이 아닙니다. 호의가 없다면 정의도 제자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법이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장치일지도 모르지만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또 서로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작은 배려입니다. 문영배 재판관은 말합니다. 정의가 세상을 바르게 세운다면 호의는 그 세상을 살만하게 만든다고 말이죠. 호의라는 단어는 어쩌면 낡고 추상적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하루 그 호의의 부재를 실감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심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다치고 이기적인 선택 하나에 공동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호의입니다. 타인을 향한 작은 선의가 필요한 세상을 말하죠. 네, 그러면 이렇게 몇 가지 구절들 여러분들께 소개 한번 도와드렸는데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한번 2부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오늘의 야식은 독서입니다.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마주보며 숨을 쉴 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힘이 들면 눈물 흘릴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팽개쳐져 있지 않다는 게 지친 하루살이와 고된 살아남기가 행여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게 언제나
그대라는 놀라운 사람 때문이란 거.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나눠 먹을 밥을 지을 수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저린 손을 잡아줄 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되지 않는 위로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팽개쳐져 있지 않다는 게 지친 하루살이와 고된 살아남기가 행여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게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그대라는 놀라운 사람 때문이란 거.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오늘 야식 호의에 대하여 문영배 재판관님의 첫 에세이 작품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책의 아무래도 메인 키워드는 호의라는 단어겠죠. 제가 그래서 아까 이 야식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 호의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한번 여쭤봤었잖아요.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호의라는 말을 정말 자주 사용하죠. 근데 그 호의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그것이 사회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영배 작가님의 호의에 대하여는 그 단순한 개념을 또 깊이 있게 탐구하고, 또 이 문영배 재판관님의 실제 있었던 재판 이야기들을 같이 접목시켜서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이 호의에 대해서 우리의 삶과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호의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을 넘어서 실제로 사람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책의 서두에서 문영배 작가님은 호의라는 감정이 얼마나 쉽게 다뤄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긴다는 점을 지적하십니다. 호의의 본질, 그 가벼운 마음 속에 담긴 정말로 큰 힘이죠. 그가 말하는 바는 그것이 사실 우리 삶과 관계를 변화시키는 정말 큰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호의는 감정적인 교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또 사람들 간의 신뢰를 쌓고 관계를 깊고 또 풍성하게 만드는데 정말 톡톡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또 이 호의라는 것이 정말로 실질적인 변화의 동력을 보여줍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작가님은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 호의의 사슬이라는 것 자체가 이 책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꾼다. 내가 베푼 그 작은 호의가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호의가 사슬처럼 이어져서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요.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큰 힘을 받아서 호의를 베풀게 되고, 이게 이어지고 이어져서 호의의 사슬은 결국 정말 큰 사회 공동체 속에서 더 큰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냅니다. 이 개념 자체가 정말 간단하지만 동시에 정말로 우리 사회 이 현실 속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데요. 작은 친절 하나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또 그 영향력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또 사람들을 연결하는 강력한 끈이 될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친구와의 사소한 다툼에서 양보와 이해가 오고 가면서 그 친절한 행동이 결국에는 또 갈등을 해결하고 또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잖아요. 이와 같이 정말 사소한 변화들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이 책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진정한 호의가 의도적인 계산에서 시작된다고 하지 않는데요. 정말로 진정한 호의란 상대방의 입장과 마음을 진지하게 정말 생각하고 고려해보는 데서 시작이 되고요. 이는 감정의 표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호의를 관계를 강화하고 또 사람들 간에 가장 중요한 신뢰를 쌓는 정말 필수적인 요소로 보고, 이러한 호의가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작가님은 나타내 주는데요.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또 호의가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새로운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깊이 있게 다뤄주십니다. 이러한 작은 친절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이 책에서 굉장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인상적으로 느껴지는 메시지였는데요. 실제로 우리 사회는 마치 법과 제도로 모든 것이 해결 가능하다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법과 제도를 벗어난 권력과 힘의 논리, 의심과 분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이념이나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그저 서로를 향한 작은 선의와 이해가 필요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 책을 읽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오늘도 오늘의 야식은 독서 마무리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오늘의 야식은 독서입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나 너무 가슴이 떨려서 우리의 날 그대로의 모습으로만 하고 있네요. 모습처럼 그동안 힘들어진 나를 보며 위로하네요. 내 손을 잡네요. 지친 맘씨라면 지금도 그대 손은 그때처럼 따뜻하네요.
혹시 이게 꿈이란 걸 그대가 알게 하진 않을 거야. 내가 정말 잘할 거야. 그대 다른 생각 못하도록. 그대 이젠 가지 마요. 그냥 여기서 나와 있어줘요. 나도 깨지 않을게요. 이젠 보내지 않을 거예요. 계속 나를 안아주세요. 예전 모습처럼. 그동안 힘들었지 나를 보며 위로하네요. 내 손을 잡네요. 지친 마음 이제 쉬라며. 지금도 그대 손은 그때처럼 따뜻하네요. 대답해줘요. 그대도 나를 나만큼 그리워했다고. 바보같이 뜨거워만 하는 날 보며 안쓰러운 미소로 이제는 먼저 갈게 미안한 듯 얘기를 하네요. 나처럼 그대도 알고 있었군요. 그래도 고마워요. 이렇게라도 만나줘서 날 알아주네요. 작별 인사라면 나 웃어줄게요. 이렇게 보내긴 싫은데 뒤돌아서네요. 다시 그때처럼 나 잠겠고 나면 또다시 혼자 있겠네요. 또 멀리 가네요. 이제 익숙하죠. 나 이제 할게요. 또다시 보내긴 싫은데 보이질 않아요. 이제 다시 눈을 떴는데 가슴이 많이 시리네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나 괜찮아요. 다시 오지 말아요. 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문영배 재판관님, 작가님의 호의에 대하여라는 책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 한번 가져봤는데요. 이 책은 정의와 법의 언어를 넘어서 또 평범한 일상에서의 선의와 배려를 되돌아보게 하는 책입니다. 법이라는 단단한 기둥 위에 호의라는 따뜻한 다리가 함께 놓여야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유익한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어느덧 오늘의 야식은 독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끝으로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건네고 싶습니다. 내일 하루 아주 작은 호의를 누군가에게 베풀어 보는 건 어떨까요? 길을 걷다 문을 잡아주거나 지친 동료에게 또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호의가 얼마나 큰 힘이 될지는 누군가도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누군가의 마음속에 작은 불빛 하나는 켜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빛이
언젠가는 다시 여러분들께 돌아올 거예요. 내일의 여러분 하루가 누군가의 호의로 시작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 호의를 건네며 끝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야식은 독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따뜻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그리움 두고 머나먼 길 그대 무지개를 찾아올 순 없어요. 노을진 창가에 앉아 멀리 떠가는 구름을 보며 잡고 싶은 이 새벽